사법 리스크 위기에 몰린 두 남자, 이재명, 문재인. 어떤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7개월 만에 두 손을 잡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검찰을 향해서 강하게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어땠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오셨고,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지금 외교, 안보, 국방, 보훈 이 분야만큼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분이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7개월 만에 만나서 40분간 여러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고맙다, 이 당에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 자, 최 기자, 왜 고맙다고 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당이 TF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또 감당하게 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또 강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또 한 줌의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더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 한편으로 또 궁금했던 게 그럼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눴겠느냐, 이런 것도 조금 궁금했는데 어제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그런데 멀리서 저렇게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까지 찾아오면 밥 한 끼 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네, 근데 뭐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차담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인원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인력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지 않겠나 싶고 이재명 대표도 봉화마을을 들렀다가 오후에 뒤늦게 참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시간 편의를 고려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앞에 이제 영상 보셨지만 평산 책방으로 이동을 해서 네. 당직자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양옆에 서서 가운데 이제 뭐 당직자들이나 부산에 출마가 예정된 재보궐선거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나누는 담소들로 식사 시간을 대체했습니다. 네,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만 따로 독대의 시간은 없었습니까? 네, 그렇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의 대응에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런 주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 차원의 대응을 약속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있다, 정치 보복 수단화되고 있다, 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 어디까지가 진심일까요?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을 두고 전략적 연대, 뭐 5월 동주 이런 말이 있는데 최 국장님, 5월 동주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10월 위기를 지금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거죠. 네. 10월에 이제 선거법 재판 허위사실 유포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한 1심 선고가 10월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 전망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위기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본인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사실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아마
그 소환을 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은 그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그 두 사람의 공동의 적은 검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을 향한 공격이 나오는 거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또 이런저런 이제 공격의 그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5월 동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동맹 관계로 갈 것이냐? 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당장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가 현실화되면 네.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서는 동요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근데 그 동요의 반대편에는 친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민주당 내에 친명 빼면 그다음에 친문 아니면 비명계죠. 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친문이기 때문에 네. 그 친문이면 뭐 중심 세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니면 12월 초쯤에 귀국을 갈 것으로 예상되는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그 두 사람의 어떤 이 동맹 관계는 네. 결국은 10월 위기가 지나고 12월 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귀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동맹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연말 이전에 깨질 수 있다.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게 말이죠.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아마 그런 전망이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대변인께요. 그런데 네.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제목으로 뽑은 것은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재집권을 준비하라. 네. 이거 듣기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모든 정치권의 만남을 보면 네. 찾아온 손님에게는 덕담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얼마나 어떤 진정성이나 어떤 깊이를 가지고 한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최지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TF도 꾸려서 어느 정도 방어에도 나서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에 겸해서 덕담을 해준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차 마시는 사진을 보니까요. 양쪽 인원 다 합하면은 뭐 한 20명 가까이가 양쪽에 앉아 있던데 말이죠. 그다음에 책방에 가서 또 앞치마도 두르고 또 거기서도 일정을 소화하고 한 40분 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속 있는 얘기를 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속 있는 얘기는 두 분이 마주 앉아서 할 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러면은 그 얘기들이 기자들에게 바로 또 알려지게 되는데 네. 거기서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여론적으로 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론적 대응을 하는 데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말 중에서 딱 눈길 가는 부분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 재집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민주당의 재집권이에요. 하. 전 그 부분이 굉장히 눈길이 가요. 그 주어가 왜냐면 이재명이 아니고 주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에요. 네. 민주당의 재집권입니다. 하하.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인의 속마음의 일단이 드러난 거 아닌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떤 문장은 아무리 머릿속으로 미리 구상을 한다고 그래도 은연중에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라는 건 민주당의 재집권이라니까요.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면서 과거 두 사람의 발언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7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한다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런 글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 앞에는 만연히 평등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그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 수사가 있었고 지금의 이제 검찰 수사가 있는데 성재준 의원님, 두 검찰 수사가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재직 중간에도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심지어 퇴임 후에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당당하게 수사를 임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지금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 고맙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들이 저거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한다고 보실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장이었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어떤 그 적폐에 대해 가지고 정치 적폐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라고 강조하셨거든요. 매일 하라 그래서 매일 하려고 했더니만 반응한 또 나오는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일 뭔가 수사를 정당하게 받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매일 그냥 탄핵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게 아닌 것이죠.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죠. 적어도 어떤 법과 원칙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재단하는 일만큼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